안녕하십니까? 30년째 사람들의 눈을 지켜온 안과의사 김도현입니다. 혹시 요즘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밤 운전 중에 불빛이 번져 보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제 노안이구나 하고 넘기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경우 그건 노안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이선영 씨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 글씨가 흔들리고 불빛은 번지고 초점이 맞지 않아 세상이 안개에 낀 것 같았죠. 안경점에서는 노안이니 돋보기를 쓰라 했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수정체는 아직 충분히 투명했습니다. 문제는 시력이 아니라 빛의 통로가 흐트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 그게 바로 빛의 산란입니다. 이 산란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눈의 표면을 보호하는 눈물막이 무너지고 각막세포가 미세염증을 일으켜 빛을 흐트러뜨리는 의학적 변화입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눈의 환경 붕괴가 진짜 원인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백내장보다 빨리 시야가 뿌옇게 변하고 빛이 번지는 불편함이 일상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눈의 산란을 줄이는 법, 하루 3번만으로 시야를 맑게 되돌리는 3단계 복원 루틴, 그 구체적 원리와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이 시야를 되찾은 재활 루틴을 기반으로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눈앞도 다시 투명하게 바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편에서 공개할 혈류순환으로 눈의 투명도를 되살리는 루틴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루 종일 눈을 써서 피로한 거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눈의 표면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야를 뿌옇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대부분은 안경점으로 가십니다.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돋보기를 새로 맞추시죠. 처음엔 조금 선명해진 듯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흐려집니다. 그 이유는 돋보기가 시야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 초점을 억지로 끌어당겨 눈의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눈물막은 점점 얇아지고 금세 말라버립니다. 눈물막은 눈을 감쌀 때마다 아주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막이 일정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때 굴절이 불규칙해지고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빛의 산란입니다. 이 미세한 산란이 반복되면 글씨가 겹쳐 보이고 사물이 흔들려 보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관리되지 않은 미세염증 반응입니다. 눈의 가장 바깥층인 각막세포가 마찰이나 건조로 자극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손상이 생깁니다. 그 손상은 세포 단위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눈물막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눈앞이 자꾸 흐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10분 중 8분은 시력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눈의 환경이었습니다. 빛이 고르게 통과하지 못하니 초점이 맞지 않고 결국 세상이 뿌옇게 번져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눈운동이나 마사지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눈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눈은 근육이 아니라 세포와 신경이 정교하게 맞물린 기관입니다. 무리한 자극은 일시적인 시원함만 줄 뿐 눈물막과 각막세포에는 또 하나의 상처를 남깁니다. 눈의 환경을 회복하려면 원인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노안이 아니라 빛의 산란이고 시력 저하가 아니라 눈물막의 붕괴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무너진 눈의 환경을 되돌리는 3가지 복원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의 온도를 조절하고 영양을 보완하며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바르거나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온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은 차가워야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눈의 온도가 내려가면 혈류가 줄고 눈물막의 회복 속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온도가 단 1도 내려가면 눈 표면의 대사가 10% 이상 둔화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대부분은 눈이 피로할 때 냉찜질을 하십니다. 하지만 찬 자극은 순간적으로 시원할 뿐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온도는 각막세포의 순환을 막고 염증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느껴질 때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눈 주위를 부드럽게 데워주면 혈류가 열리고 마른 눈에 물이 스며들 듯 눈물막이 다시 고르게 퍼집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눈 주위 온도를 약 40도로 유지했을 때 눈물층의 안정성이 2배 이상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각막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눈물 속 단백질이 균일하게 분포하면서 빛이 다시 일정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시야가 맑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 후 1번, 낮에 눈이 피로할 때 1번,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번. 따뜻한 수건이나 전용 온찜 질팩을 이용해 10분 정도 눈꺼풀을 덮어주세요. 그 정도면 눈물막의 회복에 필요한 온도가 충분히 유지됩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한 달 만에 시야의 뿌연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력 자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눈의 환경이 회복되며 빛이 다시 고르게 통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의 온도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눈은 시원해야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야 맑아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따뜻해진 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란을 막는 2번째 보건 루틴, 즉 눈의 영양 균형과 항산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의 온도를 회복하셨다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하루에도 수천 번 깜빡이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눈의 영양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으면 시야는 다시 흐려집니다. 따라서 2번째 보건 단계는 눈이 스스로 빛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과 항산화력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눈의 세포는 미세한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햇빛의 자외선과 스마트폰의 청색광은 눈 안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각막과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힘이 바로 항산화력입니다.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 중심부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색소로 빛의 산란을 줄이고 눈부심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 색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1번 식사와 함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천연식품을 섭취하도록 권합니다.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3주 만에도 눈부심이 확연히 줄고 모니터를 오래 봐도 눈이 뻑뻑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보충하면 눈물막의 점성이 안정되고 각막세포의 재생 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오메가3는 눈물의 질을 결정하는 지방층을 회복시켜 눈이 마르지 않게 돕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안구 건조와 시야 흐림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식습관과 수분 섭취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야 눈물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커피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수분이 금세 빠져나가므로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염증이 반복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습관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이 2번째 보건 단계는 눈의 환경을 내부에서 지키는 과정입니다. 온도를 회복했다면
이제 그 따뜻한 눈을 보호하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눈은 세포의 균형이 유지될 때 가장 맑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균형을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생활 속 습관 교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의 환경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과 치료를 받아도 일상 속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눈은 다시 건조해지고 빛의 산란이 반복됩니다. 눈의 회복은 병원이 아닌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과의 거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30cm 이내로 가까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시선을 고정하면 눈의 조절근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물의 분비가 줄고 눈물막이 금세 끊어져 빛이 불규칙하게 퍼집니다. 화면을 볼 때는 최소한 8mm 이상 떨어져야 하고 20분에 한 번씩은 시선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조명입니다. 밝은 곳에서 책을 읽을 때조차 조명이 눈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눈동자에 바로 들어오면 각막의 표면이 마르게 되고 눈의 초점이 불안정해집니다. 빛은 정면보다 약간 위쪽이나 옆쪽에서 부드럽게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눈의 피로를 2배로 늘리고 시야 흐림을 악화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눈의 회복 시간도 줄어듭니다. 수면 중에는 각막세포가 다시 정렬되고 눈물 성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눈은 회복될 틈이 없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눈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눈의 내부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이 눈의 재생 주기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긴장할 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눈의 혈류가 즉시 줄어듭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눈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 습관 조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눈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따뜻한 온도와 올바른 영양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리듬까지 안정되면 빛은 다시 일정하게 들어오고 시야는 서서히 맑아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눈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1달 만에 흐릿한 시야가 사라지고 다시 선명한 세상을 보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달 전 처음 진료실에 오셨던 한 분이 기억납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빛이 너무 번져서 운전도 힘들고 신문 글자도 겹쳐 보인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시력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막이 고르지 못하고 각막 표면에 미세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보건 루틴, 즉 눈의 온도 회복 영양 균형 생활 습관 교정을 차근히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십 가지 영양제를 바꿔 먹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눈의 뻑뻑함이 줄고 밤에 불빛이 번지는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1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눈을 또렷하게 뜨고 계셨고 시력 검사에서도 0.3이던 수치가 1.0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말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시술 때문이 아닙니다. 눈의 환경이 스스로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유지하고 영양을 보충하며 습관을 바로잡는 단순한 과정이 눈의 세포를 다시 숨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생활과 무심한 습관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눈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관리만 시작하셔도 시야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안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눈의 환경만 복원되면 시야의 투명도는 다시 정상에 가깝게 돌아옵니다. 저는 매일 이런 변화를 진료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앞이 흐릿하던 분들이 다시 밝은 세상을 보며 표정이 바뀌고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시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눈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 감각이 돌아오면 생활의 활력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눈 역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3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눈의 온도를 지켜주고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며 생활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 그 단순한 3가지가 눈의 환경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눈이 어떻게 뇌의 시각 처리 속도까지 바꾸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연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이 회복되면 단순히 시야만 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눈의 환경이 좋아지면 뇌의 반응 속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실제로 시야가 또렷해진 환자분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주의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즉, 눈이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눈이 산란 없이 깨끗한 빛을 받아들이면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덜 하게 됩니다. 그만큼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의 부연 증상이 사라진 뒤 머리가 가볍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세포가 회복되고 혈류가 안정되면 그 다음은 신경이 변화를 느끼고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3주에서 4주 사이면 피로감이 줄고 사물의 경계가 분명해지며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지지 않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시야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가 동시에 조율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글씨도 힘들이지 않고 읽히고 색의 대비가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눈의 환경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회복을 경험한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은 쓰는 만큼 늙는 기관이 아니라 돌보는 만큼 다시 살아나는 기관입니다. 한번 흐려진 눈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의 세포와 뇌의 신경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유연합니다. 온도, 영양, 습관 3가지 축만 꾸준히 지켜주시면 시야는 나이를 잊은 듯 다시 맑아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찜질 하루 3번, 녹황색 채소와 충분한 수분, 화면을 멀리 두는 습관, 이 3가지를 한 달만 이어가 보십시오. 눈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눈의 상태를 유지하고 혈류순환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눈과 뇌가 어떻게 다시 젊은 균형을 되찾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야가 흐려지면 나이 탓, 노안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의 대부분은 나이가 아니라 눈의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퍼지면서 눈은 산란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의 온도를 회복하고 영양을 보충하며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이 3가지 단계를 실천하면 눈의 세포는 다시 숨을 쉬고 빛은 일정하게 통과하며 시야는 선명하게 맑아집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로 돋보기를 벗고 다시 신문을 읽는 분들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눈의 환경은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영양 그리고 생활의 균형이 맞춰지면 눈은 나이를 잊은 듯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번의 따뜻한 찜질, 녹황색 채소와 충분한 수분 섭취, 화면을 멀리하는 작은 습관, 이 3가지를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눈앞은 분명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력 저하가 아니라 환경 저하가 문제였습니다. 눈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며 그 회복의 열쇠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흐릿한 세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눈의 환경을 돌봐주신다면 세상은 다시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눈의 혈류순환을 되살리는 루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야가 다시 맑아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